안녕하세요. 건법부자 유상목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그 서울의 특정 지역, 네. 강남, 네. 서초, 잠실, 뭐 이런 인기가 많은 지역, 뭐 강남 3구 네, 중심으로. 이런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그 계속 상승을 했죠. 맞아요. 예, 그래서 했죠. 이 가격 상승이 계속되니까 정부에서 대출도 규제하고 금리가 좀 떨어질 줄 알았는데 금리가 안 떨어지고 오히려 금리가 상승하고 네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좀 주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같은 서울 지역의 아파트라도 네. 또 그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고 있고, 최근에 많이 이제 보합 상태. 네, 지방은 더 힘들고 아파트도 그런데 비아파트라고 하는 오피스텔이나 단독, 다가구, 빌라 네. 이런 경우에는 지금 거래가 또 너무 안 돼서 또 문제잖아요. 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 비아파트라고 하는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빌라 이런 것들도 이제 거래를 활성화시켜 주겠다. 그렇죠. 예. 라는 그 정부의 대책이 있었고, 그러한 규제 뭐 어떤 규제 제한 이런 취지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요번에 한번 또 뉴스 기사에 제가 보니까 오피스텔에 관련한 어떤 뉴스 기사가 있어서 네. 그걸 오늘 좀 설명해 주십사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네, 그 기사가 아마 이제 오피스텔 네. 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사였을 거예요. 사실상 오피스텔은 네. 이제 과거부터 건축 제한이 많이 일반 주택에 비해서 있었다가 조금씩 이제 완화가 됐는데, 그 타이밍이 보면 이제 주로 이제 그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 네.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오피스텔 거래가 안 됐을 때 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완화를 해주던 건데, 주택 시장에 하여튼 문제가 있을 때 그렇죠. 네. 네, 정책 카드를 이제 쓰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공급도 좀 해라. 음. 그래서 거래를 좀 시키게끔 좀 완화해줄게. 네. 힘을 실어준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제한 중에 하나가 네. 과거부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네. 면적 제한이 있었어요. 뭐냐면 바닥 난방을 할 수 있는 오피스텔의 면적 제한.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오피스텔을 야, 주택이랑 똑같이는 쓰지 마. 그렇죠. 어떤 그러니까 개념이겠네요. 일정 규모 이상은 네.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써서는 안 돼. 이거는 투기제야. 이런 시절에는 제한을 하다가 네. 이제 거래가 많이 필요한 시점이 오니까 네. 완화를 해줄 테니 많이 공급하고 많이 거래하세요라는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이제 난방 면적으로 네. 규제를 하는군요. 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그래 왔습니다. 네네. 뭐 과거에 화장실, 뭐 발코니 여러 가지 네네. 제한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 오피스텔의 제한이라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거는 네. 난방을 할 수 있는 면적의 제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뭐 발코니를 설치를 못하게 하거나 네. 아니면 화장실을 독립 화장실을 못 설치하게 하거나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예전에 다 과거 속으로 흘러간 규제들인가요? 그렇죠. 근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네.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얘기할 게 이제 면적 제한인데 지금 네네. 발코니를 말씀하셔서 네네. 발코니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사실은 일부 제한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네. 신문 기사나 이런 거 제가 봤을 때는 네. 오피스텔 모든 규제가 거의 다 풀렸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대부분 풀렸지만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은 좀 규제가 있다. 그거는 제가 차차 한번 네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네. 그 지금 난방 그 가능 면적 네. 기준에 대해서 나온 기사부터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면서 한번 짚어볼게요. 네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피스텔 건축 규제 다 풀었다. 맞아요. 기사에는 거의 다 이런 식이에요. 네, 그러게요. 그리고 바닥 난방 면적 제한도 폐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전용 면적 1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제가 있었는데, 네네. 이게 이제 폐지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과거에는 전용 면적이 작을 85제곱미터, 네. 뭐 120제곱미터 제곱미터 이하, 기준이 있죠. 뭐 네. 이런 식의 제한이 있다가 네네. 요번에 이제 초과하는 것도 다 설치할 수 있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보다 더 큰 네. 주택을 오피스텔을 공급할 때, 건축할 때 바닥 난방에 이런 면적 제한 없으니까 하고 네. 싶은 대로 해 하고 이렇게 완화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어찌됐든 오피스텔의 어떤 사업성을 좀 높여주고 또 비아파트인데 주택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규제를 풀어준다라는 형식이라면 네네. 전 의문이 하나 생기는 거죠. 네. 이게 전용 면적 120제곱미터란 말이에요. 네. 거의 40평이잖아요. 그렇죠. 저 40평을 초과하는 오피스텔. 그러니까 오히려 50평, 60평 뭐 이 정도 되는 건가요? 무슨 말씀인지 알 네. 것 같아요. 그런 오피스텔의 난방 면적을 해준다고 해서 지금 이게 어떤 파급 효과가 있나요? 그거는 제 생각에는 어떤 이런 정도의 오피스텔이 도심, 뭐 아까 얘기했던 상업 지역이라든지 서울 도심 지역, 뭐 강남 3구라든지 이런 데 면적으로 공급된다면 거의 뭐 하이엔드 급이나 이런 급이지, 사실은 이 수요풀이 많은 소규모나 중규모는 아니거든요, 이게. 그거는 기존에도 이미 규제를 풀어줬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게 이렇게 시장에 큰 파급력이 있다고 보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정책이 아닐까. 그냥 이 정도에 생각하시면 되고, 오피스텔에 과거부터 있던 이런 바닥 난방 규제 면적이 완화되었다. 라고만 그냥 이해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이것 생각이 때문에 듭니다. 뭐 오피스텔이 막 갑자기 거래가 그렇지 않죠. 늘어나거나 뭐 그렇지 공급이 늘어나거나 그렇지 않죠. 이러지 도심에서 않을 것 지금 공급되어 있는 오피스텔은 뭐 20제곱미터 이하도 많고요. 또는 뭐 30제곱미터 이하 이런 규모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자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 생각엔 뭐 크지 않다.
제 생각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발코니 관련해서 오피스텔에 그 제한이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냐 그러면 네네. 제 생각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오피스텔은 저희가 그 지난번에 혹시 이제 저희 건법부자 계속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발코니 서비스 면적, 그리고 네. 사업성 뭐 이런 얘기를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발코니가 서비스 면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 용적률에 포함이 되지 않는 면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건축을 해도 용적률을 할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 네. 용적률보다는 더 발코니를 활용해서 더 많이 지을 수 있어서 네. 이런 도심 지역이나 땅값이 비싼 지역에서는 아주 사업성을 높이는 포인트였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오피스텔은 네. 주택은 먼저 네. 주택은 그런 발코니를 설치하고 네. 또 자유롭게 확장이 가능해요. 그렇죠. 네, 확장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그냥 전용 면적처럼 내부 면적처럼 그냥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 확장을 안 그렇죠. 하면 오히려 또 쓰기 힘들 정도로 그렇죠, 좀 작게 불편하죠. 만들고. 네, 그렇죠, 그렇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확장을 해놓고 나면 이게 뭐 원래 전용 면적인지 네. 확장을 한 건지 모를 정도로 이제 깔끔하게 확장을 해주니까. 네네. 그래서 뭐 다세대 주택이 됐던 뭐 아파트가 됐던 그런 게 이제 지금 법적으로 가능한데 네네. 오피스텔은 그게 안 돼요. 그럼 그러니까 확장이 안 된다는 얘기. 네, 오피스텔은 발코니는 가능해요. 네. 이것도 이제 최근에 이제 법이 개정된 걸로 네네. 그렇게 돼서 원래는 발코니 서비스 자체도 안 해줬어요. 네네. 근데 이제 발코니는 가능하되 확장은 아직까지 안 된다. 그러면 결국 작게 만든 어떤 오피스텔, 원룸형의 오피스텔 네. 이런 식의 경우에는 확장이 안 되니까 작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작게 쓸 수밖에 없죠. 그럼 사람들이 안 들어오겠네요. 그렇죠. 오히려 그렇죠? 그런 게 사실은 어떤 아까 말씀하신 네네. 시장의 영향력을 네. 더 주기 위해서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이제 그 사업 시행자들의 어떤 사업성을 위해서는 그런 게 또 사실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그러면 오히려 그런 규제를 풀어주는 것도 괜찮네요. 그렇죠. 지금 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시기에 그게 그러니까 서민 그 용도의 오피스텔을 많이 네네. 공급하기를 원한다면 사실 도심에 있는 뭐 40평 이상의 오피스텔이 서민형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그렇죠. 괴리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피부에 와닿는 거는 오히려 그런 게 더 그런 규제가 더 완화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피스텔의 건축 규제가 다 풀렸다고 하지만 아까 조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아직 발코니 확장 그 네. 진짜 좀 핵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덧붙여 말씀드리면 오피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린 생활시설도 네. 공급을 활성화하고 이 그 건축 사업을 이렇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네. 정말 발코니 면적을 오피스에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또 서울시에서는 그걸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더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아닌가. 용적률 완화의 한 꼼수? 그렇게 말씀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같은 기사를 보는데 오피스텔 건축 규제가 다 풀렸으니까 이제 오피스텔에 투자를 좀 해도 될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런 건 저희도 아니라고 한번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팩트가 뭔지 네. 한번 따져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본 것 같아요. 네. 네네. 오늘 여기까지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